자, 녹화 시작합니다. 자, 특허권, 2번 지문이고요. 쉽습니다. 한번 볼게. 특허 제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발명을 보호 장려함으로써 국가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특허 제도에 대한 정의죠, 그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게 뭐냐면, 얘들아 잘 봐. 내가 발명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발명품을 특허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특허를 하면 당연히 이거에 대해서 뭘 받게 돼요? 발명품 만들어서 특허했어. 그래가지고 이 발명품이 많이 팔렸어요. 그러면 뭐를 받아요, 내가? 어쭈구리. 진짜 늦게 끝내는 거예요? 발명품으로 돈을 받을 수 있잖아요, 얘들아. 그렇게 국가가 뭐 해주는 거야? 너희 특허 발명 좀 해봐 하고 보호하고 장려해 주는 거야. 다른 애들이 못 뺏기도록 보호하고 이 특허를 내면 돈을 벌 수 있게 장려를 해주는 거야. 그렇게 돼서 어떻게 돼? 우리나라 산업이 더욱더 발전하기 위해 만든 제도가 특허 제도야. 다른 사람들이 못 뺏기도록 보호해줘, 권리를. 그리고 이 특허를 더욱 하도록 장려해서 우리나라 국가 산업이 발전되게끔 하기 위한 제도야. 그래서 일정 기간 해당 발명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특허권을 특허 출원인에게 부여해 줍니다. 자, 봅시다. 내가 발명을 했어요. 그러면 이 발명품을 팔아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 특허권을 주게 되는 거야. 누구한테 준다? 특허 출원인에게 준대요. 그러면 출원인은 누구겠어요? 쉽게 말하면? 그렇죠. 특허 낸 사람, 발명한 사람이에요. 발명자라고. 명자니까 좀 이상한데? 발명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특허를 냈어요. 그럼 이거 다른 사람들이 넘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독점적인 권리고요. 특허 출원을 희망하는 자가 발명에 대해 특허권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갖추어야 되는데 이를 심사할 때 대상이 되는 문서가 특허 출원 명세서이다. 자, 표시해두고 잘 봐. 이게 쉽게 말하면 뭔 소리냐면 발명한 사람 출원인이 내가 특허권을 받기 위해서는 요건, 어느 정도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때 이 사람은 특허 줘도 되겠네, 주면 안 되겠네 할 때, 심사할 때 내야 되는 서류가 뭐야? 그렇죠, 이거예요. 이게 심사 서류라고 생각하면 돼. 내가 만든 발명품은 뭐고요? 뭐 어떻게 쓰는 거고요? 재료는 뭐고요? 이렇게 다 써놓은 게 이 특허 출원 명세서고요. 이거를 보고 특허 얘는 해줘야겠다, 말아야겠다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1번 특허 제도입니다. 이해 안 되는 거 없죠? 간단하게 정리해보고 가자, 얘들아. 특허 제도입니다. 특허 제도는 뭐냐면 발명을 해요. 그러면 이 출원인에게 독점적인 권리를 줍니다. 이 독점적 권리는 뭐다? 이 발명품 다른 사람이 쓰지 못하도록 보호해주는 그런 권리입니다. 혹은 이것에 대한 재산을 보호해주는 권리입니다. 이거를 받기 위해서, 이 특허권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일정한 요건 심사를 받아야 돼요. 이 심사할 때 내는 서류 이름이 뭐다? 출원 명세서이다. 여기서 심사를 통과해야 독점적인 권리, 특허권을 받을 수 있다. 요게 특허 제도예요. 이 맨 첫 번째 줄은 특허 제도를 왜 만들었는지 취지니까 그다지 적진 않을게요. 자, 1번 문단 질문. 없어. 자, 이제 심사할 때 보는 서류 출원 명세서에 대한 설명이 나올 겁니다. 이 문단입니다.
특허 출원 명세서에 기재된 내용 중 특허 청구 범위는 특허 출원인이 발명한 놈이 특허권으로부터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이야. 그럼 뭔 소리야? 이 특허 청구 범위에 적어놓은 거는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특허를 받으면 이용할 수 없어. 내가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이야. 즉 권리 범위를 명확히 하는 항목이다. 내가 이거는 다른 사람이 못 쓰도록 보호받고 싶어요. 이건 내가 독점적으로 내 거예요. 하는 사항이 특허 청구 범위야. 그러니까 내가 뭐를 보호받고 싶은지 명확히 적어놓는 항목이라고. 이 항목은 해당 발명을 설명하는 데 필요한 방법, 기능, 구조 및 결합관계 등이 서술된 하나 이상의 청구항으로 돼 있다. 그러니까 얘들아, 청구항 1, 2, 3 하나 이상의 청구항이래.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세 개가 뭐가 되는 거야? 합쳐서. 그렇지. 이 청구항들을 다 합쳐서 특허 청구 범위가 되는 거야. 하나 이상으로 돼 있어. 세 개로 돼 있잖아. 그지? 그러면서 뭐야? 내가 보호받고자 하는 거야. 다른 사람이 발명을 할 때 금속 플라스틱으로 구성된 의자, 그리고 금속은 그 중에서 철이어야 되고 목재도 조금 섞어요. 요 내용을 다른 사람들이 이용 못하도록 보호받고 싶은 거야, 얘들아. 그래서 나는 이 권리를 내가 누리고 싶어요. 권리 범위를 명확히 하는 그게 특허 청구 범위야. 이 출원 영세서에 적어 놓아야 되는 거야. 자, 이 문단 이해 안 된 사람 없어? 3문단 가도록 할게요. 위 예시의 청구항 1은 발명 범위를 단독으로 나타내는 독립항이고 2, 3은 다른 항을 인용한 종속항이다. 한번 가보도록 할게. 자, 청구항 1번은 뭐라 그랬어요? 지 혼자 그 단독으로 쓰는 독립항. 그리고 2, 3항은 뭐라 그랬냐면요. 다른 항을 인용한 뭐라 그랬어요? 종속항. 자, 그래서 이제 각각의 역할을 설명해 줬어, 얘들아. 독립항은 뭐라 그랬어요? 발명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설명을 해준대. 금속 플라스틱으로 만든 의자예요. 발명 범위를 설명해 줬어. 그리고 종속항은 다른 항을 인용해 줬다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잘 봐봐.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위에 적힌 이런 뜻이야. 위에 적힌 금속은 철인 의자이다. 그러니까 청구항 2는 어디 있는 항을 인용했어? 청구항 1을 인용한 거고. 청구항 2항에 있어서 목재를 포함하여 구성한 의자. 그러니까 3항은 몇 항을 인용했어? 2항을 인용한 거야. 다른 항을 인용한 종속항. 이렇게 되겠네. 뭔 말인지 이해됐나요? 이해 안 되는 설명. 너무 쉽지? 원래 가보는 쉬워. 자, 계속 이어갑니다. 청구항 2는 다른 항에 기재된 발명의 구성 일부를 한정해 준대. 자, 청구항 2번 한번 읽어보세요. 다른 항 1항이겠죠. 여기에 기재된 발명 구성 일부를 한정한대. 그러면 1항에 발명 구성은 몇 개가 나와요? 1항에 발명 구성 몇 개 나와야 돼? 2개 나와. 뭐랑 뭐야? 금속과 플라스틱 2개 나와. 그 중에 일부 누구? 그렇지. 금속을 여러 금속 중에서 이것만 하고 한정해 준 항이라고. 뭘로 한정해 줬어? 철로. 되지? 다음 청구항 3은 다른 항에 기재된 2항이겠지. 발명에다가 새로운 특징을 추가한 것이다. 그러니까 원래는 청구항 2번 있었는데 철과 플라스틱으로 된 거 여기까지였는데 이 발명을 하다 보니까 새롭게 추가한 거야. 뭐? 어디 갔어? 새로운 특징 뭐를 추가했어요? 철과 플라스틱과 또 뭐를 섞은 거야?
일부분 나무, 목재까지 섞어준 거잖아. 그치? 그대로 그냥 풀어준 거지. 자, 이제 특징 나옵니다. 종속항은 얘에 대한 설명이에요. 독립항은 물론이고 독립항도 인용할 수 있고 또 다른 종속항을 인용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종속항이 인용할 수 있는 건 뭐랑 뭐야? 독립항과 종속항 두 개 다 인용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술적 특징과 한정사항 등의 구성 요소를 제시하기 때문에 독립항보다 좁은 보호 범위를 갖는다. 요걸 이제 이해해야 돼. 잘 봐. 거기 적혀 있는 청구 사항들은, 청구 범위는 내가 다른 사람들이 베끼지 못하도록, 이용하지 못하도록 보호받는 범위란 말이야. 그럼 잘 봐. 어디 갔어? 독립항에서 내가 보호받고 싶은 건 뭐야? 다른 사람이 베끼면 안 되고 나만 쓸 수 있는 게 뭐야? 얘가 이 신청한 사람이 위에 예시에서 독립항에서 보호받고자 하는 권리가 뭐야? 다른 사람이 이거 안 썼으면 좋겠어요. 정해놓은 게 뭐야? 구성요소 뭐랑 뭐? 아니에요. 독립항. 그렇지, 그렇지. 금속하고 플라스틱으로 된 의자는 나밖에 못 이용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보호 범위야. 내가 신청한 거. 다른 사람이 이거 못 뺏기도록 이 점은 보호해 주세요. 적어놓은 게 이거야. 자, 얘는 금속 플라스틱이야. 근데 2번은 금속 중에서도 뭐를 보호받고 싶어해? 철이야. 그럼 잘 봐. 범위가 금속이라는 범위가 더 커, 철이라는 범위가 더 커. 금속이 더 크잖아. 그러니까 독립항보다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좁은 보호 범위를 갖는다. 종속항이 더 좁다. 더 자세하다는 거야. 보호 내용이. 독립항은 금속이요. 범위가 넓잖아요. 금속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거를 보호받고 싶어요라면 종속항은 그거보다 더 자세하게란 뜻이야. 좁다는 것. 이렇게 되는 특징이 있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좀 어려운 문장이었어요. 자, 또 이해 안 되는 거. 좋아, 좋아. 나쁘지 않아. 몇 문단 할 차례지? 4야? 알아서들 적으세요. 또한 특허 청구 범위는 여기가 이제 조금 핵심입니다. 특허 심사를 위한 발명으로 널리 알려진 선행 발명, 나보다 먼저 발명된 것과 비교하여 특허의 성립 요건인 신규성과 진보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특허 청구 범위는 신규성과 진보성을 판단한대. 뭔 소리냐? 이 요건들을 특허 청구 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내용과 심사할 때 이 사람이 쓴 내용과 선행 발명을 비교해서 심사할 때 신규성은 보다 먼저 발명된 것하고 동일성 여부. 왜? 내가 만약에 이 책상을 발명했어요. 그럼 먼저 이 발명된 선행 발명 책상하고 똑같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 그건 표절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동일성 여부 판단해야 되고, 진보성은 뭐냐면 선행 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다. 뒤에 나올 거긴 한데, 내가 만약에 나 볼펜을 만들었어. 다시 이게 선행 발명이야. 볼펜 미리 만들었어. 근데 내가 이거를 그냥 사다가 여기에 클립 하나 갖다 붙였어. 그럼 이거는 발명품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왜요? 그게 안 된다는 거야. 진보성은 뭐냐면 용이하게 발명되면 안 돼. 그러면 그냥 다 난 클립 갖다 붙이고 난 앞정 갖다 붙이고 나는 뭐 갖다 붙이고 뭐 갖다 붙이고 다 특허받을 수 있잖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됐어? 진보성은 원래 발명에서부터 용이하게 발명되면 안 되는 게 진보성이야. 뒤에 나올 거예요. 이해됐죠? 고마워. 자, 보자.
신규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선행 발명과 동일한지 동일하지 않은지였어. 이거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발명품의 구성 요소가 선행 발명품의 구성 요소에 포함되어서 완전히 일치하는 동일성뿐만 아니라 여기까지 먼저 자르고 볼게. 잠깐만, 내가 예시를 뭐로 정해놨는지 한번 볼게. 특허권 이건가? 여기 봐봐. 아까 얘기했던 건데 본문 여러분 안 피셔도 돼요. 선행 발명 구성 요소에 포함되어 완전히 일치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선행 발명이 볼펜이었어요. 근데 얘의 구성 요소가 내가 뭐라고 적었어? 나무 몸통으로 된 볼펜을 발명했어. 이게 선행 발명이야. 근데 후행 발명이 뭐냐면 나무 몸통에 지우개 갖다 붙였어. 그럼 잘 봐. 선행 발명의 구성 요소에 포함된 거 누구야? 나무 몸통이 포함됐죠? 근데 이 두 개가 완전히 일치해 안 해? 일치한데 그런 건 신규성이 아니라는 거야. 그 얘기 나올 거야. 여기 있네. 신규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발명품의 구성 요소가 선행 발명의 구성 요소, 예를 들어 적을게. 나무 몸통에 뭐라고 적었지? 나무만 적을게. 그리고 후행 요소가 나무 플러스 지우개 갖다 붙인 것처럼 선행 요소, 구성 요소에 포함되어 있으면서 둘이 완전히 똑같은 물리적 동일성. 이걸 물리적 동일성이라고 하고요. 발명의 효과면에서 선행 발명과 유사함을 의미하는 실질적 동일성도 부정되어야 된대, 얘들아. 그러니까 물리적 동일성, 실질적 동일성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얘네 두 개가 아니어야 된다 이거야. 부정되어야 돼. 그러니까 이 선행 요소의 일부분 구성 요소면서 완전히 일치하는 물리적 동일성이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그치? 그리고 실질적 유사성은 뭐냐? 안 나와 있네. 예를 들어 적어볼게, 얘들아. 만약에 선행 발명이 위에 볼펜의 지우개를 눌러요. 누름. 그래서 펜심이 나와요. 요게 선행 발명이야. 위에 지우개를 딸깍 누르면 펜심이 딸깍 나오는 게 선행 발명의 효과야, 효과. 근데 내가 후행 발명을 뭘로 했냐면 자석을 이용해서 펜심이 나오게 했어. 그럼 여기서 둘이 일치하는 효과가 뭐야? 펜심을 나오게 하는 효과를 일치하게 유사하게 했어.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안 돼. 이것도 부정되어야 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이해됐죠? 발명으로 인한 효과, 비슷한 효과 같은 거는 있으면 안 된다 이 소리야. 이에 대해 특허 청구 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구성 요소가 조금 어렵습니다. 특허 청구 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구성 요소야. 그럼 얘들아, 얘는 선행 발명이야, 후행 발명이야? 왜? 후행이야. 왜냐면 이거를 제출하는 건 내가 심사를 받겠다는 거잖아. 내가 제출한 그 서류, 후행 발명의 구성 요소가 상위고 선행 발명의 구성 요소가 하위인 경우에 뭔 소린지 한번 볼게. 만약에 얘들아 내가 볼펜을 발명하려고 그래요. 후행 발명 볼펜이에요. 근데 볼펜의 구성 요소가
다각형이라고 해볼게. 저는 다각형 볼펜이에요. 요 구성 요소를 만들었어. 근데 선행 발명에 요건 오각형 볼펜입니다가 있어. 그러면 둘 중에 누가 더 상위예요? 다각형이 더 상위잖아. 얘가 상위고 선행 발명이 하위면 동일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대. 그러니까 동일성이 있으면 된다 그랬어, 없다 그랬어? 안 된다 그랬어. 안 된다 그랬잖아. 부정되어야 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동일성이 있는 것으로 봐서 원칙적으로 신규성이 부정된다. 그러니까 후행하는 놈이 상위 개념이고 얘가 하위 개념이면 이것도 특허를 받을 수 없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해 안 되는 거 없지? 마지막. 발명이 이렇게 신규성을 갖추었다면 다음으로는 진보성을 갖추었는지 심사해야 됩니다.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이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아는 지식 수준에서 선행 발명을 토대로 해당 발명을 쉽게 예측할 수 있거나 따라할 수 있다면 진보성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아까 들었던 예시야, 얘들아. 내가 만약 선행 발명에 있는 볼펜에다가 그냥 클립 하나 띡 갖다 붙였어. 쉽게 만들 수 있어. 따라할 수 있어. 이거는 진보성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갖춘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선행 발명의 구성 요소를 단순히 치환 바꾸거나 선행 발명의 다른 요소를 단순히 결합시키는 거, 이런 거처럼 경우에는 신규성을 갖췄다라고 하더라도 진보성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취득할 수가 없다. 이해 안 되거나 살짝 조금 더 듣고 싶은 거. 하나만 예시 좀 보자. 니네가 그럴 줄 알았어. 아까 그 마지막 문단의 내용이에요. 선행 발명의 구성 요소를 단순히 치환 바꾸면 안 된대. 무슨 말이다? 선행 볼펜이 한 번 딸깍 누르면 펜심이 나오고 두 번 더블 클릭 따닥 누르면 펜심이 들어가는 거야. 근데 얘는 단순히 치환 바꿨어. 후행 볼펜이 한 번 누르면 펜싱이 들어가고 두 번 더블 클릭 따닥 누르면 펜심이 나오게 돼 있어. 이렇게 단순히 바꾸는 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진보성 없는 거라고. 단순히 바꿔놓은 거. 마찬가지야. 다른 요소를 그냥 결합한 거야. 선행 볼펜이 나무 몸통이었는데 얘는 선행 볼펜에 그냥 지우개만 단순히 띡 갖다 붙였어. 그러면 이것도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특허권은 뭐예요? 이 진보성하고 하나 보니 동일성 두 개를 다 유지해야 된다는 거지. 인정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그 다음에 얘들아, 요게 여러분 이 시대의 특징 뭐라 그래야 돼? 여러분 세대의 수능 스타일이라 그랬잖아. 비문학이 한 3-4지문이 나와요. 그 중에서 반드시 하나는 이렇게 가, 나, 나눠서 긴 지문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제발 부탁인데 문제 푸는 순서를 봐주세요. 응? 가번을 읽고 가번으로 먼저 지울 수 있는 거 소거를 다 하시고 마찬가지야. 뒤에 문제도 가번으로 소거할 수 있는 거를 분리해서 먼저 푸셔야 돼요. 그럼 이게 오답률이 꽤 높았던 지문이지만 은근히 답이 몇 개가 쉽게 나온다고요. 한번 해봅시다. 준비 시작. 가번으로 없앨 수 있는 거 최대한 소거해 보세요. 모든 문제. 답이 몇 개 나와야 됩니다.
문제 푸는 감이 좋은 애들은 4, 5, 6번의 답이 나왔어야 되고 만약에 감이 조금 부족한 친구들은 5, 6번 정도의 답은 나와야 돼. 답이 안 나오나? 응? 어째서 이런 답이 여러 명에게서 발견되지? 선생님 다 했나요? 너무들 오래 걸리네, 너무들. 잘 봐봐, 얘들아. 같이 봅시다, 시간상. 요렇게 풀어주셔야 돼. 요게 지금 서울을 비롯해서 이 현재 입시 제도에 맞춰서 수능 푸는 방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야. 그리고 여러분도 이렇게 하셔야 기말고사에 외부 지문이 나오거나 모의고사를 풀 때 이 방식으로 풀어둬야 최대한 시간이 단축되고 최대한 정확히 풀 수 있어. 자, 이 가번으로 먼저 보는 겁니다. 요거에서 우선 감 좋은 사람은 답이 구해졌을 거고요. 신중한 사람은 아마 2개를 남겨놓으셨어야 돼. 자, 보자. 가는 특허를 출원했을 때 혜택을 설명하고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사실 저는 아니라고 우선 할 것 같은데 처음에는 보류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 특허를 했을 때의 혜택이 뭐예요? 돈 받는 거? 보호. 다른 사람이 이해 못하도록 독점적으로 보호. 그러니까 뭐 틀린다고 보기엔 좀 애매해. 2번. 가는 특허 출원인의 자격을 밝히고 있다. 출원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신청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지. 3번. 특허 출원된 발명을 심사하는 과정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온다? 안 나오죠. 요건만 나오는 거지. 과정은 뭐를 먼저 신청서를 받고 그 다음 뭘 판단하고 뭘 판단하고 뭘 판단하고 이 순서대로 나오는 게 과정이야. 근데 여기서는 뭘 인정받아야 된다 요건만 나오는 거죠. 언제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심사 끝 하는 과정도 안 나왔잖아. 그치? 4번 특허 출원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이딴 게 어딨어. 그 다음에 5번 특허 출원 시 특허권을 인정받기 위한 요건이 뭐예요? 진보성과 신규성을 인정받아야 된다. 그지?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 풀 때 1번, 5번을 남겨놨는데요. 근데 이 글의 중심 내용이야, 얘들아. 가번의 중심 내용은 누구한테 가까워? 5번이잖아. 그치? 얘는 앞에 1문단에 잠깐 요만큼 나온 거고 얘가 중심에 더 가까우니까 답이 이렇게 바로 감 있는 애들은 나왔어야 돼. 맞춘 사람은 굉장히 잘했습니다. 자, 다음에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야, 얘들아. 이제 모의고사를 풀 때 가번을 읽었어. 그러면 쌩쌩한 상태에서 가번으로 지울 수 있는 걸 지워버리라고. 가번으로 건드릴 수 있는 게 뭐예요? 특허 출원 명세서가 특허권 심사 대상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이 2번은 몇 문단에 나와요? 이거 봐야 되나 이거. 1문단에 그대로 나오잖아. 첫 번째. 그 다음에 3번. 특허 제도를 통해 독점적인 권리를 일정 기간 동안 보장받는다. 맞아? 틀려?
맞아요. 그대로 나와요. 독점적 권리. 다른 사람 못 받는 거. 그 다음에 침해로 보고 있다. 요건 아직 안 나왔고요. 침해에 관련된 거. 5번. 특허제도에서는 선행 발명과 구성 요소가 완전히 일치합니다. 그러면 뭐가 있다고 간주되는 거예요? 물리적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받는 거고. 발명의 효과가 달라요. 그럼 실질적 동일성이 있는 거예요? 효과가 같아야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나번 읽기도 전에 벌써 답이 2개나 이렇게 나온 거죠. 그죠? 그죠? 4번은 나번이야. 침해 이런 거 아직 안 나왔어. 그러니까 가번으로 없앨 수 있는 거 1, 2, 3, 5번 중에 답이 이렇게 5번 나오는 거야. 그 다음이 요거까지도 우리가 볼 수 있어. 왜? 청구항 1번은 무슨 항이야? 독립항. 좋아. 이 사망은 지금 인용했기 때문에 무슨 항이야? 종속항. 이게 바로 잡혔어야 돼. 그러면 다른 거 모르는 거 다 쌩까도 답이 우선 나와요. 몇 번이야? 청구항 1번 독립항보다 종속항이 더 넓어요? 보호 범위는 누가 더 넓다 그랬지? 얘가 더 넓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답이 너무 쉽게 3번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 거야. 그지? 그러면 나번 읽기 전에 거의 문제가 다 풀렸단 말이야. 2개 빼고. 그지? 요 방식으로 풀어줘야 돼. 고3이 갈수록 이게 완성이 돼야 돼. 왔다 갔다. 이게 잘하는 애들이 수능 잘 봅니다. 이게 완성이 안 돼 있고 고1 때처럼 쭉 읽고 문제 읽고 보기 박스 다 순서대로 푸는 애들이 바보야. 비효율적이고 그러면 틀릴 확률이 너무 높아져. 나번 가볼게. 나번은 조금 기호가 많이 나와서 쉬워요. 되게 이해가 잘 될 거야. 자, 특허권자는 특허권을 획득한 발명에 대해서 당연히 내가 특허권 얻었어. 그래서 이 특허권에 대해서 독점적, 누구만 쓸 수 있어? 본인, 나만 쓸 수 있고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받아. 배타적이란 건 뭐야? 베타가 뭐야? 아는 사람. 우선 나. 그렇지. 누구는 배제하는 거야. 그렇지. 타인을 배척하는 거야. 이 권리는 나만 이용할 수 있어. 너는 안 돼. 이렇게 배척하는 게 배타적이에요. 이해되세요? 타인들은 안 돼. 이거야. 타인들 배척, 나만 이 권리 할 수 있음. 이게 배타적이야. 적당히들 좀 몰랐으면 좋겠는데 따라서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가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는 뭐가 없는 자겠어? 그렇지. 특허권이 없는 놈이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어. 저놈이 내 거 베꼈어요. 이렇게 판단할 경우 특허 제도를 통해 그 권리를 보호받을 수가 있다. 특허권은 일반적인 사물과 달라서 특징, 형체가 없어요. 그리고 모방과 도용이 쉬워요. 근데 반면에 침해의 사실을 발견하긴 어려워. 잘 봐. 이 특허권은 형체, 우리가 만질 수 있거나 볼 수 없어. 그리고 이거는 모방, 따라하고 훔쳐가는 게 쉬워. 게다가 누가 내 거를 베꼈는지 침해했는지 안 했는지를 발견하기 어려워. 그러면 이 침해를 더 엄격하게 관리해야 되겠어? 조금 완화해서 관리해야 되겠어? 침해 규정을 엄격하게 해야 될까? 완화해서 해야 될까? 엄격하게 해야지. 왜? 내 침해가 됐는지 아닌지 발견하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엄격하게 규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올 거야. 자, 그 다음. 그래서 어떻게 엄격하게 해놨냐면 특허 제도에서는 직접 침해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직접 침해가 예상되는 행위도 간접 행위로 규정해서 특허 침해로 보고 있다. 그러니까 얘들아, 나번에서 결국 특허권 침해에 대해서 나눌 건데요. 설명할 건데요. 얘는 2가지로 나뉘는 것 같아. 첫 번째, 직접 침해야. 잘 봐. 직접 침해는 저작권을 이미 침해한 거야? 침해하기 전이야? 그렇지. 이미 침해한 거야. 이게 직접 침해. 근데 간접
침해는 뭐냐면 침해를 아직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앞으로 얘 조금 있으면 앞으로 직접 침해할 것 같은데? 이게 예상하는 것도 간접 침해로 해가지고 침해의 범위를 넓혀놨어. 그렇게 엄격하게 다스리는 거야. 침해가 발생하지 못하도록 예상되는 것까지 침해로 규정을 해놓는 거야. 얘는 뭐다? 아직 침해가 일어나기 전이고 침해가 예상되는 행위야. 아직 침해 안 됐어. 이것까지 둘 다 침해로 보고 있다. 이거예요. 왜 그런다? 내가 내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기 쉬워, 어려워? 어려워. 그러니까 얘 침해할 것 같은데? 하는 애들도 침해로 규정을 해놓는 거야.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제 둘의 차이를 설명해 줄 겁니다. 직접 침해란 무엇이냐? 특허 발명의 권리 범위에 속하는 발명 특허권자의 허가 없이. 자, 특허권자가 누구겠어? 특허 낸 사람 발명가야, 발명가. 얘가 특허 인정받았어. 근데 얘의 허락 없이 상업적으로 동그라미 별표 실시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애들아, 요 지문이 제 기억에 23년도인가 4년도 때 나왔던 모고인데 애들이 이 쉬운 지문을 왜 틀렸냐면 여러분 중에도 있을 거야. 이 각주를 보지 않아서 틀린 애들이 드럽게 많아. 밑에 보면 실시라는 거는 세 가지 행위야. 뭐랑 뭐예요? 에? 밑에 안 나와 있어? 내가 남의 발명품 생산하거나 또 뭐 하거나 판매, 다른 사람한테 갖다 팔거나 또 마지막이 뭐죠? 사용하는 거. 이 세 가지를 허락 없이 돈 벌려고 상업적으로 하면 그게 직접 침해예요. 그러니까 요 셋 중에 하나가 직접 침해인 거야. 목적은 뭐야? 뭐 하려고? 상업적? 돈 벌려고. 다시, 직접 침해는 뭐가 있다? 내가 상업적으로 생산, 판매, 사용, 내가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 셋 중에 하나를 하면 직접 침해라고 규정을 하는 겁니다. 얼마 안 남았어. 좀만 힘내봐. 기존 특허 발명을 침해했는지 판단을 받는 확인 대상 발명이 특허권을 침해하였는지 증명하기 위해서는, 자, 봐봐. 확인 대상 발명은 선행 발명일까요? 아니면 침해했다고 의심받는 발명일까요? 그렇죠, 그렇죠. 얘 침해한 것 같아요. 한번 확인해 주세요. 하는 게 확인 대상 발명이야. 얘가 침해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는 그 의심받는 놈이 확인 대상 발명이야. 얘가 특허권을 침해했는지 증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존 특허 발명은 뭐겠어요? 선행 발명입니다. 이거에 특허 청구 범위를 확인해야 돼. 특허 청구 범위가 뭐였죠? 뭐랑 뭐가 있는 거였죠? 독립한 거와 맞아. 바꾸지 마. 종속항 합혀져 있는 그 서류. 그 심사 서류. 이것들을 먼저 확인한대. 당연히 얘가 이거 보호받아야 되는구나. 이걸 먼저 확인한 다음 비교하겠지. 그래서 특허권자의 권리 범위를 확정을 해야 됩니다. 얘가 여기 이 특허 청구 범위에 있는 것들이 얘가 보호받는 권리 범위구나. 확정을 먼저 지어야 되고요. 이렇게 특허권자의 권리 범위를 해석할 때 적용되는 원칙로는 표시해 봅시다. 구성요소 완비의 법칙과 균등론 법칙이 있다. 드럽게 어렵네요. 자, 봅시다. 직접 침해인지 아닌지 확인하려면 선행 발명하고요. 제 이름이 뭐니? 확인 대상 발명을 비교해야 됩니다. 근데 이때 이 둘을 비교하는 원칙 두 개가 뭐다? 구성요소 완비하고
하나가 균등론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로 이 두 개를 판단할 거고요. 뒤에 내용은 저 원칙이 뭔지 설명을 해주겠죠. 자, 이제부터 쉽습니다. 기호가 나와서 쉬워요. 구성요소 완비 법칙 얘부터 볼게. 얘는 뭐냐면 확인 대상 발명이 이거 의심받는 놈이라 그랬어. 이게 기존 특허 발명의 특허 청구 범위에 기정된 구성요소를 밑줄 전부 실시하는 경우에만 특허권자 권리 범위에 속한다는 원칙이다. 대체 이게 뭔 개소리냐면 잘 봐봐 얘들아. 특허 발명, 특허 청구 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가 X, Y야. 예를 들어 아까 예시로 하면 X가 나무 몸통이고요. Y가 지우개라고 해보자. 그치? 이게 선행 발명 요소에 기록되어 있는 거야. 구성요소 X는 나무 몸통이다. Y는 지우개가 달려있다. 이거라고 봐봐. 근데 침해는 뭐냐면 이 구성요소를 전부 실시해야 돼. X, Y 두 개 다 써야지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이란 말이야. 잘 봐. 확인 대상 발명에서 이 의심받는 놈에서 X 나무 하나만 썼거나 Y 지우개 하나만을 실시했어. 그럼 이거 X, Y 구성요소 전부 실시한 거예요? 아니잖아. 둘 중에 하나만 실시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구성요소 완비 원칙에 어긋나겠어? 어긋나지 않겠어? 어긋나지 않아. 그러니까 이거 보다 침해로 인정하지 않아. 둘 다 써야 돼. 구성요소. 모두 써야 돼. 근데 이거 둘 중에 하나만 실시하거나 뒤에 잘 봐. X 나무나 Y 아니잖아요. Y 프라임이야. 약간 바꿨어. 약간 바꿔서 구성요소를 사용하면 침해다 아니다? 아니다가 되는 거야 얘들아. 살짝 바꿔서 이 X, Y가 모두 사용돼야만 이 원칙에 의해서 침해다 인정이 되는 거야. 됐어요? 근데 잘 보세요. 밑에 보면 반대로 X, Y를 실시했어. 그럼 이거 모두 실시한 거야 아니야? 맞아요. 모두 이렇게 실시하거나 혹은 이런 경우도 나무 몸통에 지우개에다가 아까 얘기한 클립까지 매달았어. 그럼 이거는 X, Y 모두 썼어 안 썼어? 썼어. 이것도 모두 썼기 때문에 둘 다 보다 침해로 인정한다. 이게 뭐다? 구성요소 완비 법칙이야. 그 청구 범위에 있는 것들을 모두 사용하기만 하면 침해라고 인정하는 게 구성요소 완비. 그런데 이 원칙에는 확인 대상 발명이 기존 특허 발명의 본질적인 기능은 유지한 채 부차적 요소만 변형하거나 삭제할 경우에는 특허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이게 뭔지 예시를 볼게. 잘 봐 얘들아. 요게 이제 마지막 읽은 부분인데 이게 뭔 소리냐면 잘 안 보이나요? 자, 구성 요소가 X는 잉크통 달려있고 Y는 스프링 달려있고요. Z는 뭐야? 그 위에 매달려 있는 클립이다라고 보세요. 그럼 잘 봐. 여기서 이게 볼펜이라고 치면 볼펜의 본질적인 기능은 누구랑 누구만이야? 볼펜을 사용하기 위해서 있는 본질적 구성 요소는 누구야? 그렇지. 얘가 없으면 볼펜 못 쓰니까 얘 본질적이야. 또 스프링이 있어야 펜이 나오니까 얘네들은 본질적 요소야. 근데 얘들아 여기 위에 클립이 하나 쭉 달려있어. 그럼 이거는 볼펜하고 관련이 있는 본질적 기능이에요? 아니야. 본질적 기능을 유지하면서 보다 부차적인 쓸모없는 거 달려있는 것만 약간 바꾸거나 얘만 삭제해버려. 그럼 침해 아니야? 아니라고 인정하는 거야. 이 구성요소 완비에서는. 왜? 왜? 구성요소 완비에서는 얘를 침해로 보려면 뭐를 써야 돼? 구성요소 완비 생각해봐. 어떻게 써야 돼?
XYZ 모든 구성 요소를 다 써야 침해라고 인정하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그 볼펜인데 나 클립 이것만 띡 떼야지 이러면 이거 사용 안 한 거니까 이건 침해 아닌 걸로 보게 된다고. 이거 그러니까 뭐다? 문제점이 되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래서 얘들아 이 어려운 거 진짜 막 짜가면서 예시 만들었단 말이야. 그래서 제발 복습할 때 이것 좀 봐줘요. 진짜 열정을 다해서 만들었어. 그러니까 이딴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적용하는 법칙이보다 여기 있는 두 번째 균등론 원칙이다. 얘를 보완하기 위한 거. 이 원칙에 따르면 대상 발명이 X 플러스 Y 프라임으로 실시될 경우 기존 특허 발명의 구성 요소와 완전히 일치하지 않더라도 잘 봐. 의심받는 애가 이렇게 발명을 실시했어. 그럼 이건 구성 요소 완비 원칙에 어긋나 그걸로 봤을 때 침해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뭐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Y가 없기 때문에 모두 사용 안 했기 때문에 이거는 침해가 아니라고 봐. 근데 균등론은 뭐다? 기존의 특허 발명 구성 요소와 선행 발명과 얘랑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더라도 Y와 Y 프라임의 원리나 효과가 동일하다면 이거를 얘네 효과가 균등하네? 이렇게 봐서 뭐로 본다? 침해라고 보는 경우야. 그러니까 이 한계점을 극복을 하겠지. 좀만 힘내봐. 이것도 잘 만들었어, 심지어. 자, 봅시다. 원래 기존 볼펜의 구성 요소가 X는 목재, 나무로 만든 거고요. Y는 오각형 몸통이야. 이렇게 만들었어. 근데 뭐 있다고 적었어? 얘가 기존 볼펜 요소 목재에서 오각형이라고요? 나는 사각형이에요. 이렇게 Y 프라임으로 바꿔버렸어, 살짝. 그러면 얘네 두 개는 효과나 원리가 비슷해, 안 비슷해? 비슷해. 각져 있어서 손에서 안 미끄러지도록 미끄럼 방지. 이 효과가 비슷해. 그러니까 효과가 균등해. 그러니까 이건 침해로 봐, 안 봐? 본다고. 이게 균등론 원칙이다. 마지막. 그 다음에 이제 간접 침해는 직접 침해는 아니야. 침해한 건 아니야. 근데 저 행위를 그대로 방치하면 침해가 예상될 것 같아 라는 행위입니다. 이게 조금 더 어렵겠죠. 물건, 그러니까 얘는 또 두 개로 나뉜데 물건 발명에 대한 경우와 방법 발명에 대한 경우로 나뉜대요. 얘부터 볼게. 내가 특허 발명한 게 물건인 경우에 해당 물건의 생산을 위해서만 필요한 다른 요소를 상업적으로 실시한다면, 얘들아 실시가 뭐였지? 판매, 사용, 생산 하면 이는 간접 행위에 해당한다. 이게 뭔 소리냐면 잘 봐. 기존 발명품이 자전거라고 봅시다. 이게 기존에 발명된 거야. 근데 어떤 놈이 이 자전거 생산에만 필요한 페달이나 핸들이나 체인을 판매했어요. 나 페달 팝니다. 핸들 팝니다. 체인 팝니다. 이렇게 팔았어. 그러면 사람들이 이걸 사서 뭐를 만들어 버릴 수 있어? 자전거를 살 수 있잖아. 그지? 그런 거는 간접 침해로 본다는 거야. 이 물건의 생산을 위해서만 필요한 요소를 상업적으로 실시하는 것들. 이런 것들 간접 침해다. 이게 물건의 경우고요. 내가 이번에 발명한 게 미안해. 다시 볼게. 특허권을 지닌 이 완성품 자전거가 아닌 그 자전거의 구성품 일체를 판매하는 행위는 최종적으로 그거 조립해서 자전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특허 발명의 실시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간접 행위입니다. 마지막, 이건 물건의 경우고요. 기존 특허가 이번에 내가 방법을 발명했을 경우, 물건이 아니라 방법을 발견했을 경우 그 방법을 실시하는 데만 사용하는 물건을 상업적으로 실시하는 행위는 간접 행위다. 이게 뭔 소리냐면 얘들아, 이건 내가 기억이 나, 마지막이라서. 내가 만약에
해충 박멸을 하는 법을 내가 발명했어요. 해충을 박멸해버리는, 완전히 다 제거해버리는 방법을 발명했어. 방법. 그랬을 때 만약에 여기서만 쓰는 농약이 있어. 다른 데서는 안 써. 근데 이 사람이 방법을 침해하지 않고 이 물건을 상업적으로 팔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기서만 쓰는 걸 판매하면 이것도 간접 침해에 해당이 된다. 라는 겁니다. 이 정도까지가 특허권이었고요.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준비 시작!